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신년 인사회를 연 가운데 김광한 회장은 곧 다가올 총선에서 이 장애계를 대표할 진정한 지도자를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신년에는 협회가 창립 3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전국의 시도협회장들과 복지TV 최규옥 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직체장애인협회 김광한 중앙회장은 곧 다가올 총선을 염두한 신년사를 전했습니다. 올해는 총선이 있는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 전문성을 갖추고 우리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현명한 하나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의 문제라든가 기타 정책 제도적인 측면 등에서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아주 송구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생각합니다. 시단위 차원에서 앞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이고요. 또 여기 이제 오늘 국회의원님들하고 구청장, 군수님들도 함께 오신 분들 다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좀 실천해 나가는 그런 오늘 기회로 삼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부터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사회를 움직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16년 신년 인사회를 통해 한 해를 다짐했습니다. 이솔리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열정으로 이걸 헤쳐나가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나가자 하고 선창을 텐데 여러분들 함께 나가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가자! 맞바람을 향해 돛을 편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정대로 밀고 나간다는 뜻의 역풍장법. 지난해 진통의 한 해를 겪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올 한 해 사자성어로 역풍장범을 내걸고 2016년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우리 협회가 지난날의 아픈 기억을 여러 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고 정의롭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날 신년 인사회에서는 한사협 내외빈 등을 비롯해 사회복지계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어 한사협이 지난해 진행했던 주요 사업 성과 발표와 더불어 올해 추진계획 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한사협은 복지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 3명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지난해 4월 중증장애인 평생 일터 만들기 목표로 출범한 행복공장 만들기 운동본부가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사회 통합을 목표로 중증 장애인의 평생 일터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행복공장 만들기 운동본부. 운동본부가 201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행복공장 모델을 국가에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행복공장은 한 330개의 전국에 행복공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 3만 3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행복공장의 방향입니다. 그들의 행복의 삶을 2016년도 올해는 꼭 행복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계 단체 인사들도 참석해 행복공장의 희망찬 2016년도를 응원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복지 발전에 큰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장애인을 하나로 만드는데 교량을 해주신 거에 대한 잠시나마에 대한 소견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각계 각층, 시각, 청각, 신체, 지체, 또 연맹 입장에서 통합을 이뤘습니다. 한편 이날 신년 인사회에서는 운동본부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올 한 해 행복공장 만들기 운동본부의 바람대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2015-2016 KWBL 휠체어 농구 리그의 정규 리그 5라운드가 모두 끝난 가운데 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고양시 홀트가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정규리그 마지막 5라운드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대구 시민운동장 체육관에서 펼쳐진 가운데 제주도청과 고양시 홀트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이번 정규리그에서 2, 3위 경쟁이 치열했던 고양시 홀트와 서울시청은 5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펼쳤고 결국 고양시 홀트가 64대 56으로 서울시청을 제치고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습니다. 한편 챔피언 결정전은 다음 달 20일과 21일, 27일 경기도 죽전 당국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던 직업재활사가 국가 자격증인 장애인 재활상담사로 바뀌었죠. 이와 관련해서 장애계 단체가 축하 자리를 열었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이제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 표준화된 직업재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5일 한국직업재활협회는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자격 제도 도입에 대한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직업재활은 특별한 기준 없이 민간에서 운영해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장애인 복지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장애인 재활사가 국가 자격으로 인정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직무 조정이라는 것을 잘 해야 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스탠다드, 기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국가자격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은 이런 어떤 기준이나 스탠다드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재활상담사는 1급에서 3급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응시 자격에 맞는 사람들은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광주시 광산구가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국제교류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조찬정 기자입니다. 더불어 따뜻한 자치 공동체를 추구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러시아 CIS 한인회 총연합회, 우즈베키스탄 한인회와의 고려인 마을 지원 및 국제교류협력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일 광산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흑연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회장, 최영하 전 우즈베키스탄 대사, 민영배 광산구청장 등 관계자 25명이 참석해 상호 문화이해 증진과 인적 교류 등 연대 강화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목표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고려인들이 한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과 똑같은 이 대우를 받으면서 한국인으로서 인식을 받게, 고려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다 이런 인식을 받게 하는 게 저희들 최종 목표입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금호고속과 테크원 등 광주 지역 기업에서 기부금과 생활용품 전달식도 있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찬천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2016 장애인 스키학교를 지난 18일부터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시작했습니다.
교육은 차수별로 5일간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혼자서 스키를 탈 수 있는 기초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수료 후 스포츠용품 대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스키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노인회가 복지 소외계층 발굴과 지원을 위해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노인회는 서로의 네트워크를 복지 소외계층인 취약노인의 발굴 지원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장애 청년들의 시각으로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장미 뉴스를 만들어갈 기자단을 이달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장미 뉴스 기자단은 10명 내외로 모집하며 전문적인 교육 이외에도 최대 월 30만 원의 취재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무료 검진은 장애 등급 1에서 6급 중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하위 50%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용인시 3개 보건소에서 진행합니다. 넥센 월성문화재단이 경남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설맞이 사랑의 쌀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쌀은 밀양시 앞 복지관을 통해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쌀 전달식에는 강병중 이사장과 박일호 밀양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리은행 임직원들이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면목 종합사회복지관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쌀은 복지관을 통해 중랑구 면목동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에 전달됩니다. 한편 사랑의 쌀 전달식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성백진 의원이 참석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봉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는 심장과 뇌에 부담을 줍니다. 이럴 때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하기가 쉬운데 이 두 가지 질환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한파 속 심근경색과 뇌졸중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강추위에 큰 타격을 받기 쉽습니다. 이들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뇌졸중과 심근경색. 추운 기온 탓에 심장과 뇌의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높아져 발생하는데 심근경색은 증상이 나타난 지 최소 2시간, 뇌졸중은 3시간 내에 치료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조 증상을 빨리 포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한쪽 팔다리의 마비, 안면마비, 심한 두통, 어지럼증, 발음장애, 시야장애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또 뇌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망가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혈관이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찍 개통을 시켜줘야 이제 나중에 회복이라든지 이런 게 빠른 거지, 시간이 대개는 한 3시간 내지 4시간 반 정도 지나면은 이제는 개통을 시켜줘도 별로 효과가 없을 거다. 강추위에 만성질환자가 신경 써야 할 또 하나의 질환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겨울철 기온이 1도 내려가면 심근경색 발생률은 2%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돌연사의 주범인 심근경색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나 소화불량이 대표적인 전조 증상입니다. 특히 협심증, 부정맥 같은 질환이 있다면 심한 한파에는 외출을 피하고 인근 병원을 파악해두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전조 증상 느꼈다면 꼭 인근 병원에 방문하셔서 심근경색과 뇌졸중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코레일과 장애계가 공동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고객의 승차권 구입 시 이 의사소통을 돕는 인포그래픽 형식의 안내책자를 제작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교통이동약자를 위한 공공기관의 이런 변화가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활발히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